본 컨텐츠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활동에 대한 조언일 뿐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권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생생주도주톡은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를 운용할 때 매매 가능 종목을 압축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토대로 기획된 컨텐츠이며 생생주도주톡의 VIP 회원에게 제공하는 VIP 포트폴리오는 매일 업데이트를 통해 디테일하게 관리됩니다. 본 컨텐츠에서 나오는 자금 운용과 관련된 코멘트는 가상매매를 가정하여 설정한 것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슈어넷, 밥TV는 금융투자협회의 직무윤리 및 법규를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주도주톡 시즌2의 오세라입니다. 매주 화요일 한 주간의 일정과 대응 방안 그리고 시장을 주도할 주도주까지 짧고 굵게 알려드리는 시간 한 주 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또다시 코스피가 2000선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멀어지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려도 되는데 또 외국인도 지난주 후반부터 종목별로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장에서는 외국인이 1,600억 원 가까이 매도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매도세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5월에는 주식을 팔라라는 격언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격언이 들어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세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야 할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도 좋은 정보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생주도주톡 시즌2 누워서 하기는요. 이 최강 증권방송연합인 밥TV, 슈어넷, 메이저TV에서 지원합니다. 네이버나 다음의 검색창에서 밥TV나 슈어넷, 메이저TV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이 증권 팟캐스트 상단 메뉴에 생생주도주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서 증권투자연합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 카페.naver.com/bmsstocku로 치시면 생생주도주톡을 남들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많은 청취와 의견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저희 멤버들 잘 지냈는지 인사를 나눠보기에 앞서서 오늘은 제이슨리 전문가님이랑 그리고 알렉스 팀장님께서 좀 바쁜 외부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에이스 전문가님 그리고 DJ 박 전문가님, 한솔미 연구원님 이렇게 저까지 해서 넷이서만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한솔미 연구원님부터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너무 잘 지냈고요. 네. 날씨가 꾸리꾸리해서 그런지. 그쵸. 네, 몸이 축축 처지고. 제이슨리 전문가님. 왜 오셨어요? 왜 들어오셨지? 안 들어오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연출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죠? 깜짝 등장. 나타나려고. 너무 힘들었어요. 주인공. 시간 맞춰오느라. 거기 저기 누구 자리인 것 같던데? 그래. 그거 혼날라고 또. 예? 혼날라고. 조심해야죠. 호랑이 없는 데서 누가 왕이라고. 왕이라고 좀 하려고 했더니. 아니네. 네, 제이슬리 전문가님은 어디 갔다가 오신 거예요? 저 외부 좀 일정이 있어서, 네, 좀 둘러도 보고 왔습니다. 투잡? 아니시죠? 다 소록 넣나요? 얘기하신 거 아니죠? 그럼요. 편집하는 네. 걸로. 네. 그리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지금 제 차례인가요? 그럼요. 네. 네, 한 주 동안 굉장히, 뭐 했죠? 안 좋았어요. 깜짝 뭐 아시겠지만, 네. 방송이라 제가 말을 못하겠고, 네, 아무튼, 안 좋았어요. 네. 안 좋았는데, 개인적인 거고, 뭐, 주식시장은 또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 마음도 안 좋았고, 하늘도 울고, 나도 울고. 전반적으로 안 좋았네요. 네. 네. DJ 박 전문가님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뭐 잘 지냈습니다. 근데 아까 하신 말씀에 5월에 주식을 팔라는 격언이 있어요? 네, 그런 있어요. 경우는, 그래요? 예. 5월에 주식을 사라 아니었나요? 아니죠. 10월에 주식을, 10월에 파는 거죠? 10월에 사서, 네. 10월에 사서. 저희 이거 종목 다 팔고 한 달만 쉬면 안 될까요, 저희? 나쁘지 않아요. 네, 저는 그러고 다른 싶은데. 얘기하면서. 네, 아무튼 뭐 시장 분위기나 이런 게 좀 썩 좋지가 않아서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좋은 얘기들 많이 오갈 수 있도록 해야겠죠. 좋은 얘기요? 네. 에이스 전문가님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예, 뭐 저도 잘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지난주랑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근데 제가 네. 그 기간 동안에 무료 방송을 했어요. 맞아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때 자꾸 네이톤으로 저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네, 원래 저희 지수를 하락시키는 마귀가 붙어 있었잖아요. 저한테. 네, 요즘에 저랑 좀 친하게 지내면서 저한테 넘어온 건지, 네, 아무튼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그때 이제 추천했던 종목 중에 오늘이 한 종목이 좀 올라가지고 크게 올라서, 네. 그나마 어떤 나쁘진. 종목이죠? 오늘요? 비밀이에요. 여기서 얘기하신 건 아니죠, 그거? 예. 여기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 무료 방송이랑 네. 정회원분들에게만 이제 말씀을 드린 종목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는 이렇게 나눠봤고요. 생생시황 전략과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중요한 이슈 2가지 정도 뽑아왔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또 기대되는 이슈는 어떤 것인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DJ박 전문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저부터요? 네. 오늘은 순서가 이렇게 되네요. FOMC 회의,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FOMC 하면은 이제 우리가 계속 관심 가지고 있는 건 딱 그거죠. 테이퍼링을 또 이제 단행을 하면서 네. 이 채권 매입액 규모를 뭐 줄일 거냐, 금리 인상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것이 뭐 시기적인 이야기가 또 언급이 될 거냐, 크게 2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이번 달에 이제 내일이군요. 내일 있을 그 회의에서 추가로 이제 또 100억 달러를 더 축소한다, 채권 매입 규모를. 그게 이제 각종 뉴스나 이런 언론 자료를 살펴보면은 거의 기정사실로 이제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걸 이제 축소한다라는 게 일단 이론적으로도 경기 회복이라는 거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라는 데서 이제 나오는 거고요. 네. 이미 이제 시장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FOMC는 그다지 사실 이번 달에 하는 거는 별 시장에 영향력을 끼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이유들, 이제 실적 시즌이라든가 네. 외국인의 수급이라든가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FOMC 물론 결과는 봐야겠지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초조해하고 시장을 어떻게 좀 뒤흔들 만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FOMC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이 이미 예상이 되는 것들이고, 또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이슬리 전문가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은 특별한 건 없을 것인데, 과연 기준금리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여부들, 테이퍼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얘기들이 좀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한 기준금리에 대한 논의가 나온다는 것, 그리고 기준금리에 대한 논의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 이제 돌아서서 회복세로 이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테이퍼링 이슈 이런 거가 이제 지속되고 어쨌든 간에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는 거는 경기가 이제 살아난다는 것인데, 미국 G2죠. 미국 경기가 먼저 살아나면서 결국 전체적인 이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이끌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결국은 지금 전반적인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 어떤 선진국형의 어떤 경기 사이클로 봤을 때는 경기가 회복세에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전에 완전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수준 유지 정도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다시 산업 사이클이 급변하게 변하지 않는 한 어떤 경기의 그런 사이클의 어떤 진폭이 좀 작을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도 그다지 그렇게 크지는 못할 것이고, 그런 사이클 속에서의 어떤 수익을 찾는 노력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좀 호불호들이 좀 갈리고 있는 섹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호실적에 힘을 입어서 반등하는 듯 했으나 인터넷주라든지 SNS 주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 또 나스닥에서의 어떤 급락세들이 연출됐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미칠 것인가. 그 다음에 저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FOMC 회의도 중요한데 저게 주 초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나올 것들이 있죠. 중국 네. 쪽이라든지 유럽, 그다음에 ISM이라든지 실업률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 후반에 가면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우리가 5월을 맞이해야 되는데 뭐 기분 좋은 거는 사실 다 똑같지 않습니까? 5월달 참 많이 쉬어요, 그렇죠? 네, 쉬는 날이 많아요 이번 주부터. 뭐 시장은 안 좋은데 그래도 뭐 연휴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도 써 있는데 우리 회원분들 징검다리 연휴 부담 느끼지 말고 푹 쉬셔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저희도 다음 주에 쉬겠다. 네, 저도 2일날 쉬고 째고 네. 푹 쉴게요. 그리고 다음 주는 저 생일도 있어요. 5월 6일날 생일인데 휴일이라. 어린이날 다음 날이 네, 부처님 오신 날. 같이 태어났잖아요, 부처랑. 부처님 그 사람이라서. 네. 근데 휴일이라 방송 못하는 게 너무 아쉽네요. 네. 누구는 징검다리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이제 그날 거의 그냥, 연설을 쓰죠. 예, 스트레이트로 그냥 쉽니다. 스트레이트 그거던데. 네, 에이스 전문가님은 이 FOMC 회의에 대해서 어떤 하실 말씀이 딱히 있으신가요? 일단 뭐 저도 그 FOMC에 대해서 뭐 크게 논란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6월달 정도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550억 달러씩 이제 채권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왜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작년에 이제 그 FOMC 이슈가 있었을 때 그 올 가을 정도에 이제 그 채권 매입을 줄인다, 그러니까 끝낸다라는 이슈들이 있었고, 네. 그걸 이제 여러 가지 뭐 증권사나 아니면은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스토리를 썼었는데 그게 이제 뭐 100억 달러 축소를 하고 나중에 이제 3번 남았을 때 150억 달러씩 뭐 축소를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시장에서는 9월달, 10월달에 이 채권 매입을 끝내는 것을 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앞에서 이제 뭐 제이슨 전문가님이 뭐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금리에 대한 코멘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초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지난번 그 이슈일 때 거기서 이제 그 옐런이죠. 옐런이 네.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이제 시장과의 소통이 약간 그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아마 지금 이번에는 아마 그렇게까지 발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때 한번 되었기 때문에 더 조심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금리에 대한 코멘트도 만약에 시장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그 코멘트들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네. 뭐 그 이후에 대한 그 코멘트를 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알렉스장님. 아니 저기 다른 사람 말 자르고 치고 들어오는데 천재야 천재. 세상에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있더라고요. 그때 애연이 했던 게 억지로 의도적으로 한 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실수인 척 일부러. 실수인 척 인터뷰에서 왜냐면 그렇게. 장이 좀 너무 쉽게 낙관론에 빠져 있어서 네. 좀 조절 차원에서 조정 받고 가자. 했다는 그러면 이번에 조정받으니까 한번 좋은 얘기 부분이 해주네.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그래도 그런 얘기도 그렇겠네요. 있다는.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그 작년에도 버냉키가 계속 그래왔잖아요. 자 컨트롤 해줄 네, 박스에 딱 만들어놓고 하단 깰만 하면은 좋은 얘기. 위에 올라가려면 약간 그런 뉘앙스. 애매한 얘기. 네. 그랬던 것 같아서. 네, 여태까지 지금 FOMC. 그거 진실 아닙니다. 저도 추측하는 거예요. 저도. 근데 또 들어보니까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되게. 네. 흥미롭네요. 여태까지 FOMC 회의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요. 그럼 다음 이슈 넘어가면서 다음 이슈는 이제 또 알렉스 팀장님의 의견을. 저는 좀 듣고 한번 해볼게요. 아, 왜 그래요? 그럴까요? 해볼게요. 어떡하지? 아무튼 다음 이슈 주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외국인이 오늘 장에서 코스피를 1,600억 원 가까이 매도했습니다. 이달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매도를 했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지금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본격적인 매도로 외국인들이 방향을 튼 것인지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잠시 좀 쉬어가려는 장세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보이는 건지, 그러니까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 건지 그걸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네. 그러면은 알렉스 팀장님 이야기 네. 아, 얘기 들었으니까 이제 네. 예. 작두 타시잖아요. 작두. 이번에도 맞추지 나도 않았어요? 거의 다 맞췄죠. 네. 거의 다 맞추. 뭐 별로 틀린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짜증나겠어요, 청취자분들. 짜증내지 마시고. 예. 여기 같이 하는 사람들이 더 짜증내는 것 같아요. 아니야. 네. 말씀하세요. 편하게. 원래 오바마 대통령이 올 때 네. 방한을 했죠. 방한을 했는데 뭐 세월호 관련한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오기 전에 일본 들리면서 여기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대해 한마디 던진 게 있어요. 어떤 거죠? 한일 주잡고? 경상수지가 너무
너무 흑자가 너무 많다 우리나라는. 그 얘기를 일본에서 한 건가요? 비행기에서 그 전에, 스튜디오스한테 그 전에 했던 건데 네. 이제 심지어는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 심지어 민주당에서조차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상수지 흑자가 과도하게 많다라는,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상수지는 과도하게 흑자인데 네. 너네 환율은 왜 이렇게 강세가 이렇게 더디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세를 방어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네. 강세를 방어해주고 있냐라는 거에 뉘앙스에 이제 얘기를 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이제 올 때, 오바마 대통령이 올 때, 분명히 환율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면서, 그거 관련해서 TPP까지 얘기를 하면서, 같이 엮어서 데리고 갈 생각을 그 생각으로 이제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세월호가 터졌죠. 세월호보다는 일본 이슈가 좀 컸죠. 일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사이에 신사참배하고, 이제 일본에서 또 이제 그 얘기까지.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이제 조금 문제가 좀 이제 다른 이슈가 크게 부각돼 버리고 TPP는 별 크게 소득 없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환율 관련 얘기 안 하니까 그 환율이 하방으로 떨어진다는 거. 즉 워낙 강세돼야지 조금 더 주가가 탄력적으로 오를 텐데 여지가 없어져 버렸죠. 네. 네. 여지가 없어져 버렸고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이 정부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갑자기 또 정식으로 흘러 그러는데. 하여튼, 잘해서 흑자난 건 아니에요. 수입액이 줄어가지고 흑자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액이 줄어서 흑자난다는 거는 내수가 완전 박살이 나가지고 지금 수입액이 적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흑자가 결코 좋은 모습의 흑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수는 다 망가지고 있고. 내수가 망가져서. 네, 내수는 망가지고 있고, 물가는 상대적으로 오르고 있고. 수출이 많아 보이는. 그리고 그 내수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수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내수에는 한계가 있어서 내수 캐파는 한계가 있으니 네. 이제 그래도 수출이다라는 생각으로 현재 우리나라 정책을 그렇게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책을 잡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어느 정도 하방 정직성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지수는 좀 흐리지 않을까 밑으로. 예. 5월에는 주식을 팔아라는 결론이 있죠. 예. 이제 주식을 꼭 다 써먹었어요. 네. 제가 오프닝에서 말했죠. 제가 5월 되기 전에 5월 1일날 만나자고 하면서 제가 그러지 않았나요? 5월 1일날 노동절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만나는 걸로. 일단 네.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어서 네. 꼭 주식을 뭐 전량 팔고 뭐 지금 공포에 떠나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비중을 좀 줄여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당분간 5월달 동안은 좀 떠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런 관점에서 하면 좀 차익도 좀 실현도 좀 하고요. 네. 네, 그다음 미국 요즘에 좀 다시 좀 미국 쪽이나 이쪽 선진국 쪽에 이제 자금 조정하는 뭐 흐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동안 길게 선진국에서 수익률로 해먹고 이제 이머징으로 잠깐 바짝 들어와서 해먹었는데 이제 좀 얘도 간 보는 거죠.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이제 간 보는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근데 그럼 지수가 지금 1964포인트까지 오늘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러면은 외국인이 여기서 또 떠난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좀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디까지 근데 이거 떨어지는 건 근데 너무 좀 당연하지 않나요? 떨어지는 건 한 1921차? 예, 그 다음에 그 전저점인 1880? 어우, 세게 보시는데. 세게 보시는데요? 5월 중에 1880까지도? 그렇게까지. 나 그렇게까지는 스트롱 하방인 줄 모르는데요. 스트롱 하방 아니에요. 40 정도가 1차로 봤는데. 네, 저도 지금. 그래서 20까지가 2차 정도 방어선이다, 이렇게 보는데, 1차 20 때리고 1880 보시니까, 시급하네요. 1880에서 좀 1차 지지 맞죠. 저 일단 40이고 그 다음에 1900인데. 제가 지금 이제 좀 늦었던 게 뭐 그 증권사랑 ETF 뭐 자문사 ETF 중심으로 하는 자문사가 있대요. 그래서 그 제로인 대표님 아시죠? 제로님은 펀드 평가하는 데요. 네, 그분이 만든 자문사거든요. 근데 그 뭐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ETF 관련해서 뭐 하나 얘기하길래 뭐 저도 얘기 드리자면. 저도 ETF로 작두타자면 지금 좀 사시고 1920에서 한 번 더 사고 1880쯤에
예. 왕창. 한 왕창은 아니고 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좀 다른 의견입니다. 1880이면 다 던지는 게 맞고요. 맞다. 1880이면 다 던지는 게 맞고요. 네. 자, 1880 깨면은 조금 손절하는 게 맞죠. 다 던지- 다 던지면. 아니, 거기 깨지면 이제 손절하는 거야. 거기 담는 게 아니고? 아, 왜냐면 거기 깨지면은 손절, 그러니까 1880쯤에서 다 던진다고 봐요. 아니, 저는. 마지막에 들어갔다 거기 깨지고 어디냐면요. 1850선. 아, 네. 5월달에 진짜, 3,850까지 진짜. 가는 건가요? 가족의 달인데 이거. 아니, 그게 아까 하는 우리 얘기는 아니에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오세라 전문가랑 이제 우리 네. 지수 하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1차 지지라든지 뭐 2차 지지가 20 정도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전 1850까지. 아,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좀 얘기를 수습하자면 주봉으로 보면, 코스피 주봉으로 보면, 제가 차트 잘 안 보는데, 코스피 주봉으로 보면은. 근데 꼭 그렇게 지지선은 단서를 달더라고요. 1950 차트 이에요. 많이 보는 것 같은데. 1950이에요, 일단. 지금. 1950이 1차 지지기 누가 보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지지를 세게 이탈하면 어쩔 수 없이 거기까지 봐야죠. 그래서 지금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확인하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좀 비중을 줄일 때라라고 보시는 사실 거군요. 이제 주봉이나 뭐 월봉이나 뭐 그렇게 근데 결국에 이게 지금 한 달 랠리였거든요. 3월 네. 27일 1964에서 시작됐던 우리 지수가 외인들이 다 헤쳐먹고 2004포인트 찍은 다음에 결국 다시 1964 귀신 같아요. 저 외인들 하는 네. 짓거리들 보면은 정말 컨트롤을 잘하는 거죠. 그만큼 외인들의 힘이 크고 여기에서의 피해자는 우리 개인들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 얘기고 근데 이게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차피 코스피 월봉으로 봐도 1880이에요, 지지가. 네네. 1880. 아유 차트 많이 보시네요. 아주 가끔 보는데. 가끔 보는 거 아닌 것 근데 같은데. 그때 되면 또 투시에서 하겠죠. 매수가 나오겠죠. 예, 저는 그것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의외로 의외로 계속 사고 있고. 예. 근데 외국인이 던지면은 뭐 기관이라고 뭐, 당연히 재간이 있나요, 뭐. 박격포로 쓰는데 딱총으로 쓰면 안 되죠. 코스닥은 근데 기간 매수가 조금 괜찮아요. 예. 그러면 오히려 지금 장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해보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소나기는 피해가야죠. 피해가야죠. 네. 그러면은 에이스 전문가님은 지금 1880선까지 지지 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1950이 1차로 보고 있고요. 네. 여기가 만약에 깨지면은 1900선 정도에서, 그러니까 이 앞전에 쌍바닥 만들고 들어올렸던 그 자리까지 열어놓고 두 번 정도 나눠 사면은 되지 않을까. 1880까지는 개인적으로는 뭐 지수가 안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까지는 크게 열어두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만약에 거기가 깨지면은 주봉상 꽤나 큰 추세선을 이탈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쵸. 예. 특히나, 그리고 거기가 깨지면은 지금 월봉상 지금 60일 이평이 있거든요. 깨지죠. 거기. 예. 왜냐면 이게 2008년도,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돌파되고선 2011년도에 한 번 찍고, 그러고선 계속 지켜졌던 라인인데, 이게 깨지면은 정말. 그래서 저는 뭐냐면요. 지지한다. 예? 여기서 여기서 지지한다? 지지했으니까. 여기서 지지한다? 네. 계속 지지했으니까 한번. 아니, 뭐, 아까 말한 지지 수치가 그 정도 가능하니까. 라인이에요. 예, 네. 그 정도 라인. 예. 뭐 배팅 해보는 거라고 보면 봅니다. 예. 이번에 작두 잘못한 것 같네요. 잘 될 것 같은데, 이거. 네, DJ 박 전문가님은 그럼 한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실까요? 저는 빠질 만큼 네. 빠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우리가 수준이요? 올해 넘어오면서 코스피 차트를 보면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꼭 이렇게 밀리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이제, 근데 이 과거에 밀렸던 것들을 살펴보면은 지금에서 하면 별거 아니다라고 하지만 와서 터졌던 순간 뭐 중국 이 지표 쇼크 났다라는 거,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뭐 전쟁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되게 심각한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뭐 딱히 그런 것도 없고 해서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 중에 하나다. 끼케야 저는 그러니까 지금 1964인데 저희가 이 방송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편입 지수가 1942예요. 지금 보니까 네. 여기가 끝이라고 봅니다. 기껏해야지. 그러니까 1% 정도 더 이상은 안 빠질 것 같다. 네. DJ 박 전문가님은 지금 수준이 빠질 만큼 그러니까 빠질 우리 수준이다. 주도주가 수익률이 상당히 좋네요. 지금 본전 수준인데 저희는 수익이 네. 벌써 이따 얘기하시겠죠. 이거. 네, 그렇죠. 영역을 침범. 그러면은 넘어가서 결정 이번 주 주도주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 방송은 메이저 TV, 슈어넷, 밥TV뿐만 아니라 네이버, BMS 증권투자연합 카페에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BMS 증권투자연합 카페에서는
방송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매매에 대한 SMS 발송 서비스 등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주소창에 BMS증권투자연합을 검색하시거나 cafe.naver.com/bmsstocku 를 입력하시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평소에 비해서는 오늘 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익률이 평소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지난주에 한번 때려 맞았잖아요. 네, 그래도 지금 시장 양호하네요. 뭐 굉장히 예상 수익률이, 양호하네요. 혼자 몇 종목 나는 것도 있고. 네, 지금 보니까 한 3종목 정도 손절이 아쉬운 게 몇 종목 안 들어갔다는 게 내가 원하는 종목이 몇 개 안 들어갔다는 게 아쉽네요. 좀 마음이 안타깝네요. 그래도 여전히 또 좋은 수익률 내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이 저희 S리그 클래식 수익률 지금 현재 0.93% 수익 나고 있습니다. S리그 쇼킹한 거 하나 들고 왔는데. 그럼 이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 수익률이랑 급해요. 비교해보면은 지금 미안해요. 네, 코스피 전체 수익률과 비교해보면은 1.16% 선방하고 있고 S리그 챌린지 수익률은 지금 마이너스 0.13% 소폭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좌 수익률은 8% 가까이 나고 있고요. S리그 챌린지 수익률을 저희 코스피와 비교해 본다면은 6.66% 정도 더 선방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과 비교해 보면은 1.18% 더 앞서 나가고 있네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 챌린지에서도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약간 손실이 나고 있긴 하지만 요즘 또 시장이 워낙 많이 빠지고 있고 처음으로 마이너스 본 거 아닌가요? 지금? 네, 처음으로 이렇게 그쵸? 마이너스죠. 근데 마이너스 뭐 큰 폭의 손실도 아니고 약보합 수준입니다. 네, 여기서 잘해야 되겠네요, 우리. 네, 여기서 플러스 진짜 돌려야죠.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어떤 종목을 이제 쳐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수익률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따라서. 좀 많이 요즘 용어들이 확실히 이쪽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거친 말 안 쓰고. 처음이랑 다르게. 네. 쳐낼 땐 바로바로 쳐내줘야죠. 네, S리그 클래식 저희 종목들 수익률 불러드릴게요. 코스맥스는 11.81% 수익 중입니다. CJ제일제당은 6.80%, 파라다이스는 8.96%, LG화학은 마이너스 87%, 네이버는 마이너스 1.35%, YG엔터는 마이너스 3.66%, 한진칼은 마이너스 7.13%. 그런데 YG엔터랑 한진칼은 이미 저희 정의원님들은 다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은 마이너스 4.85%, 휴원스는 2.06% 수익 나고 있습니다. DJ 박 전문가님이 한숨 계시네요. 왜 이렇게 현대로템이요? 네. 아직 손절 안 나갔네요. 남해화학은 마이너스 1.46%. 남해야, 이 정도면 괜찮아요.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남해야 이 정도면 괜찮죠. 네, 기대됩니다. 네, 진짜 기대돼요. 왜 오늘 빨리 양봉이 엄청 올라오고 있는. 또 오늘 방송한 줄 알고 여기서 또 보면 방송한 방송한테 사는 거 아니에요 밑에서? 제가 사라고 막 시켜요. 그래요? 빨리 사. 휴원스도 그렇던데요. 오늘 여태까지 그래요? 계속 그건 제 종목이 거다가. 아니라서 누구한테 시키죠, 휴원스는? 휴원스. 그래요? 이분도 시키나 누구한테? 휴원스 제대로 뚫었어요. 네, 그렇죠. 네. S리그 챌린지 종목 수익률도 불러드릴게요. 애경휴화는 6.39%, 하림은 8.13%, 코나아이는 마이너스 1.19%, 나이스정보통신은 6.13%, 스맥은 마이너스 8.25%, 스맥은 손절 나갔습니다. 그리고 SK브로드밴드는 마이너스 1.81%, 덕산 하이메탈은 마이너스 7.77%, 마크로제는 마이너스 0.59%, 성신양은은 3.07%, 사람인 HR은 마이너스 5.42%. 덕산은 손절이 안 나갔나요? 손절가 얼마예요? 덕산은 아직 손절 안 나갔습니다. 손절가가 좀 미친가 보네. 아직 성신양에 누군가요? 성신양에 박수 한번 쳐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성신양이 그러게요. 지금 3% 넘게 수익 중인데요. 저죠. 축하드려요. 네, 제가 근데 클래식에서 두 종목이 손절 나기 때문에 제가 박수 맞을 만한 건 아니고. 이 두 개가 전부 다. 네, 어린 드디어 우리 회원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 누구와는 다르게 사죄할 때는 진심 어리게. 누구랑 다른 거예요? 누구랑 다를까? 누구랑 달라요. 네. 아무튼 YG엔터랑 한진칼은 웃으면 안 돼요. 그렇죠? 안 웃어요. 네. 성신양해로 좀 약진해 보면서 또 파라다이스도 있잖아요. 그렇죠?
파라다이스 3월 19일에 편입이 됐네요. 나쁘지 않죠. 이게,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 두 종목이 참 아쉽네요. 제가 얘기했던 와이소라고 와이솔. 제가 계속 와이솔. 얘기했던 와이소라고 차바이온이 참 아쉽네요. 아, 와이솔. 차바이온과 와이솔. 근데 이제 빠졌으니까 채워 넣어야죠. 예,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많이 준비해 오셨다고. 종목은 많이 준비 안 했어요. 근데 저 마크로젠이 네. 이번 떨어질 때 혹시 좀 밀리면 어쩌나. 마크로젠 괜찮아요. 역시 마크로젠. 마크로젠이에요, 마크로젠. 역시 마크로젠. 마크로젠. 저는 슈원스 오늘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또 신고가 냈죠. 신고가를 응? 내고. 종가 고가요? 고가고. 여태까지 근데 횡보를 2%야. 하다가 상승 예, 근데 2%요. 기록이에요. 이제 앞으로 또 상승세를 보일 것 같아요. 네. 챌린지에서 올릴만한 종목이 딱히 마크로젠 올릴까요? 마크로젠 거의 도전. 근데 이게 올리려면 지금 올려야 돼. 네, 이게 지금 올려요. 딱 이래서. 이게 예. 못 건드려요, 이거. 그리고 딱 요 수준에서 올려야 돼요. 딱 요 네. 수준에서. 성신양이 어떠세요? 성신양이. 홍신양에는 좀 보조 스윙을 그럴까요? 그린다기 좀 네, 보게. 알겠습니다. 그게 어떨까요? 사람의 H를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의 네이처를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저 네. 일단 클래식으로 올릴 종목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그죠? 마크로젠. 난 나이스 정보통신도 괜찮아 보입니다. 우리 오 전문가님이 하신. 오세라의 근데 나이트 정도 우리가 통신.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수익 실현하고 올라가면 우리가 한직할도 그 꼴이 나갔고 그니까요. 나이스 정보통신 오늘 차트. 아니에요, 오늘 이쁘던데? 마우스 정보 통신은 상당히. 네, 오늘 이 정도면 차트를- 힘 진짜 센 네, 거예요. 내가 오늘 차트를 봤는데 수급도 들어왔어요, 오늘. 네. 네. 진짜 이 정도면 진짜 세게 가는 그래서 거예요. 17,000원을 돌파를 해주면 날아가지 않을까. 나이스 정보통신. 지킬 거 다 지켜주고 가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아슬아슬했거든요. 내가 장중에 차트를 보다가. 보지, 나는. 오늘 차트 좋아하시네. 아니, 저는 차트 일단 한다 잠시만요. 맨날 차트쟁이야, 하시는데. 차트쟁이. 아니요, 재물을 한번 볼게요. 네. 재무 좋아요. 근데 일단, 저는 바로 클래식 올릴 종목 하나를 좀 강력하게 하나. 그건 다 동의해야지 올라가. 그러니까 동의 한번 해보시고. 지난주에 이글로 안 벌써 들어간 거 지금 진짜 다행이죠. 이글로 시키는 박살났죠? 네. 그 거래량이 없는 주식은 진짜 하면 안 돼요. 자, 네. 지금 그러면 벌써 종목 종목을 보이는 지금 거야? 아직 챌린지 아직 그거 아직 안 하면? 모든 종목 뺄지도 그 이야기가 안 챌린지에서 나왔는데 두 종목 빠지지 않았나요? 어차피 클래식에서? Y젠터랑 한진칼은 종목 빠졌습니다. 빠졌죠. 나머지는 유지죠, 유지. 또 다른 종목 뺄 뺄만한 만한 거 없나요?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네요. 네. 예. 딱히 뺄만한 건 없는데, 현대로템은 계속 가져가시나요? 이게 아니, 빼라는 얘기인가? 아니. LG화학은 계속 가져가시나요? LG화 뺄 겁니다. 뺄 거죠? 네. 뺄 거죠. 왜 은근히 자리를, 아니네, 오래 차지하지는 않았네? 늦게 얼마나 됐어요? LG화학도 또 LG화학, 말고 주도주는 더 아닌 것 핫한 같아요. 게 있어서, 예. 확실한 핫한 걸 하려고. 저는. 확실한 거요? 예. 자, 그래서, LG화학은 저분 뺄 겁니다. 네, LG화학도 내일 시초가에 뺄 거예요. 매도하기로 하고요. LG화학은 진짜 꺾였어요. 이거 지난주 했어야 되는데. 이거 지난주에 있었죠? 원래 이게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 거니까 우리가 좀 타이밍을 좀 놓치긴 해요. 왜냐면 그렇죠. 제가 좀 되게 불리하잖아요. 예, 원래 이거 실시간 했으면 LG화학은 4월 24일에 던지는 겁니다. 원래. 저희 정의원들이 그런 혜택은 다 다 받고 바뀌는 그렇죠. 거니까. 예. 정혜원님도 어떤 분은 40% 수익 나신 분도 계시다고 지금. 예. 어머. 에이스 전문가님 회원이래요. 에이스 아, 전문가님. 정말요? 40%대 수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수익률이 좋겠어요? 좋으신데 좋은 내용. 여기서도 또 제공해서. 좋은 종목들 같이 해서 나 근데 여기선 좀 약해요. 나 진짜 안 이상해. 맞으신가 봐요. 자율방송에서 엄청 센 거 알죠? 뭐 기가 눌리나? 여기 여기 좀 기가 눌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요, 여기. 그럼 올릴 만한 게 하림이 좀 쉬었는데 하림, 달리지 하림 차트가 예쁘더라고요. 할인 달리 타이밍이라 얘 올리는 것도 괜찮아요. 네, 괜찮네요. 예. 할인 저도 좋아요. 괜찮네요. 할인 괜찮네요. 하림 좋죠. 할인 우리 다들 지금 월드컵 때까지만 만장일치 가죠. 분위기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새벽에 치킨 먹고 S리그 챌린지의 할인 내일 S리그 클래식으로 올라가는 거 다들 동의하시는 거죠? 예. 마크로젠도 올리죠? 마크로젠이요? 예. 이때밖에 못 올 것 같아요. 지금 소폭 손실 중인데 그러게요. 내일 시초가에 올리는 것도 아니면 다른 바이오를 우리가 해야 엑세스 되는데. 바이오예요. 엑세스 바이오도 괜찮긴 바이오는 한데. 엑세스 바이오. 괜찮긴 한데. 근데 마크로젠 오늘 이뻐요. 거래량도 섰고.
마크로젠이 난 것 같아요. 네, 마크로젠으로 올리시는 건. 터져서 47,000원까지만 가주면 뭐. 그리고 저는 LG화학을 빼고 싶습니다. 네, 빼는 걸로 이미 빼고 결정이 났습니다. 대체로 제가 하나 바로 들어가는 걸로. LG전자 LG전자요? 오늘 실적 나왔잖아요. 6배입니다 PR. 진짜 LG 좋아하시네. LG 정말 LG 많이 하죠. 아니 지금 LG전 예상 LG 제 예상 PR 6에서 7배. 예. 만약에 흑자 기조 지속되면 정말 싼 거죠. 지속되면 전제가. 오늘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 내용은 약간 좀 실망스럽긴 한데 내용이 좀 실망스러운데 그래도 이 흑자 기조만 유지해줘도 지금 주가는 상당히 싼 편이라 물론 지금 급등한 상태라 내일 좀 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 돌아서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코스피라 제가 코스피 나쁘다 그랬는데 1880까지. 아니 얘는 청개구리잖아요. 네, 얘는 좀 원래 근데 얘는 청개구리라서. 얘 진짜 청개구리야. 완전 청개구리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LG 갔다 오셨죠? 휴대폰 액정 액정이 박살나셨죠? 깨져가지고. 네. 거기 좀 매출 좀 올려주고 왔어요? 아니 왜 올려주고 왔는데 액정이 깨져가지고 이제 가려고 이제 그 LG 서비스 센터에 딱 갔더니 직원 한 분이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저를 앞에서부터 에스코트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감동받으셨죠. 감동받. 그래서 또 LG에 여직원인가요? 한번 네, 여직원이요. 아, 그래서 감동. 그래서 감동받으셨네 오늘. 그리고 저한테 제가 핸드폰을 그 무엇이 어떤 거를 원하시는데 너무 사심이 액정이 많이 깨져서 들어가서.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래서 정확하게 3분만 기다리시면은 어느 분이 오실 건데 그분이 또 할 엄청 겁니다. 감동을 지금 엄청 받으셨어요. 종목을 추천하고 싶었던 거야? 아니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개인적인 그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그 액정이 깨졌으니 액정 값을 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뭐 핸드폰을 바꾸든가. 이제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핸드폰 바꿀 뻔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지프로 2로 하려다가 정신 차리고 아니에요. 예, 그냥 제이슨리 전문가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그랬었어. 아니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녹음만 아니면 주먹 날아갔을 것 같은 표정인데. 정확하게 그냥 모의처럼 좀 얘기하자면 이게 무슨 매스인 LCD랑 LED 부분이 이번 올해는 좀 다르지 않을까. 네. 예, 그쪽에서 좀 사업 부분은 계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휴대폰 사업 부분의 적자부를 상당히 줄였다는 거. 뉴스 나는데 방금 뉴스 나는데. 어떤 상당히 줄였다는 거. 깜짝 영업이 5,040억. 아까 나온 거. 또 나왔다고. 지금 근데 실시간. 근데 그게 이제 좀 약간 선순환 돼서 바뀌어가는 구조가 잡히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 휴대폰이랑 이렇게 뭐 길게 기업 설명한 거 처음인데 넣어주죠. 진짜 이렇게까지 설명해. 엄청 마음에 들었나봐요. 화학 빼고 전자 들어가는 거. 제가 예상하기로는 1조 3천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올해. 1조 3천억 넘게 나오지 않을까. LG전자 1조 3천에서 많이 나오면 2조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네, LG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매수 근거를 엄청 안 올릴 세세하게 수가 없군요. 설명해 주셨기 너무 때문에 디테일해. 네,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안 올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반대하는 거야. 아니, 반대 반대로 해도 못하죠. 괜찮아요. 저는 이거 챌린지에 가도 사실 나쁘지 않다고 해요. 그럼 챌린지에 넣어주세요. 왜냐면 종목이 지금 오늘 급등한 면도 있고, 일단 챌린지 가서 간보다가 올리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수급 쩔어요. 챌린저보다는 클래식이죠. LG전자. 그래도 네. 근데 코스피가 좀 불안불안해서. 청개구리라네. 청개구리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좀 그래도 안 가게. 아니야, 의외로 이게 LG가 진짜로 청개구리끼가 있는 게 코스피가 조정을 받으면 살 종목들이 없는데 그 중에서 싸니까 LG는 네. 언제 사도 싸니까 그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경향들이 최근 몇 년간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계속 그래왔었죠. 네. 이노텍 이런 거 보면 뭐 네. 그리고 이제 주봉이나 월봉을 봐도 조금 좋은 자리. 네, 넣어주죠, 이렇게 해서 LG화학이 빠진 자리에 LG전자가 내일 시초가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글자 두 글자만 바꾸면 되네. 그쵸. 그리고 YG엔터랑 한진칼이 빠진 자리에는 하림과 마크로젠이 내일 시초가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클래식은 꽉 찼나요, 네, 이제? 클래식은 예. 이제 완성이 뭐 클래식 되었고요. 노리려고요? 아니요. 예. 지금 챌린지에서 다들 하림, 클래식을 스낵, 좋아해요. 그리고 마크로젠 이 세 종목이 빠지게 되는데 세 자리가 비죠. 챌린지 또 다른 빠질 종목들은 없는 거죠? 하이메탈 하이메탈. 덕성 하이메탈 가져갑니까? 저는 네. 누가 얘기했죠? 전가 저도 봐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일단 저는 아니에요. 전가 봐요. 네. 네. 아니, 난 여기서 되게 격하게 동의를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 보긴 했죠. 예.
근데 이렇게 발을 빼나요? 아니야.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저는 사실 지금 이 자리 너무 애매한 자리야. 네. 지금 안 본다며. 타이밍 잡는 거니까. 네. 애매하긴 하네요. 인정. 진짜 애매한 자리라. 애매하긴 하네요. 예, 저는 이제 뭐 제 종목은 아니니까. 저는 그리고 코나의 동맹 깹니다. 아니 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같이 코나이 알렉스 팀장님 아니 우리 꽤 됐죠. 우리들이 그 으쌰으쌰 코나이의 축제 좋았는데 네. 칼 꽂고 이제 저는 이제 와서 이제 저는 돌아선다. 김민영님한테 코나이 드리고 네. 다른 종목 갈게요. 아무튼 저 독산하이 메탈 지금 애매한 자리인데 그러면은 일단 저희 손절가 그러니까 트레일링 스탑 걸어놓고 여기서 어떻게 좀 오늘은 놔두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사실 할까요? 저는 이게 뭘 기대했냐면 네. 이게 그 덕산하이 메탈이 저 OLED 그 태블릿 PC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생각보다 세게 세게 못 가가지고 조금 안타깝긴 하고 좀 지금 좀 되게 애매해서 뭐 제가 뭐 특별히 얘기 드리기보다 코나를 뺀다면 와이소 괜찮은 것 같아요. 와이소 저는 그래서 와이소 저는 여기에 또 밀게 있어요. 한 뭐 5개인가 있는데 5개나 있어요? 5개 있는데 뭐 한두 개 정도만 해줘도 뭐 아무튼 우리 지금 뺄 종목부터 먼저 정해볼게요. 덕산하이 메탈 빠진 게 맞을까요? SK 브로드밴드 계속 가나요? 이거는 빼죠. 좀 SK 지금 너무 되게 재밌어서 격하게 공감했던 걸로 나 기억하는데 SK 브로드밴드도? 아니요 격하게는 아니었어요. 격하게는 덕산하이부터는 격하게 운동하는 건 인정하는 거죠? 네. SK 브로드는 격하게 운동하는 손실이 크진 않은데 너무 재미없어요. 재미가 이거 없어서 빼는 걸로 가죠. 네, SK 브로드밴드도 내일 시초가에 매도하도록 합니다. 사람인 HR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빼면 안 됩니다. 이거 빼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한 주만 더. 요즘 보니까 자소서 쓰는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요. 뭐 그런 한 주 볼 거 있을까요? 손절가는 절대로 안 갈 겁니다. 가면 안 되죠. 근데 SK 브로드도 좀 기다릴 건 좀 많이 기다린 것 같긴 한데, 그쵸? 예, 재미가 너무 없어서요. 근데 시간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예전 어떤 누군가 이런 걸 국장이라고 했나 이렇게 해서 한번 팍 이게 원래 끼워낸다. 이게 원래 저는 이거보다 사실 텔레필드를 더 텔레필드? 진짜 많이 갔던데? 텔레필드 오늘 세게 말했나요? 큰일 날 뻔했네요. 들었으면 텔레필드 너무 무서운 종목이라 이 꾸역꾸역 올라가다가 한 번에 아니 제가 아는 어떤 전문가가 이 텔레필드로 그 전문가를 런칭했다 접었어요. 런칭 야심차게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런칭을 했는데 그 첫날 텔레필드 하한가, 이튿날 하한가, 3일째 마이너스 13% 손절.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 5연상, 10연상. 저기가 중요하죠. 그런 무서운 종목이라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네요. 텔레필드에 대한 챌린지에 들어가기에는 성격이 아주 좋죠. 적합하지 않나요? 핫하죠. 지금 네, 핫하고 텔레필드 움직임도 크고. 지금 살짝 꺾여서 이거는 뭐 지금 느끼기 좀 그렇고요. 그러면은 우리 에이스 전문가님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일단은 그 리모델링 주들이 한 번씩 쉬었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편히 LG하우시스 또 언제 또 올라왔어요? 이거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와가지고 지금 LG하우시스나 아니면 KCC나 아니면은 삼목 에스폼 삼목 에스폼 차트가 너무 예뻐요. 진짜 한세 그거 하나는 꼭 넣어야 된다. 네. 그냥 수익 안 나와 좋으니까 좀 넣었으면 좋겠어. 진짜. 하나 넣어서 들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해서 성신양이 뭐 이야기를 듣고 그 중에서 하나 같이 좀 넣었으면 좋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삼목 에스폼이 딱 자리가 좋긴 한데 네. 리스키하니까 좀. 그때 한번 들어가려다가 실패한 한 아니에요. 한번 성공하고 그랬나요? 다들 올리자고 해서 올렸다가 벤치 먹었는데 다시 아니에요. 벤치 먹은 게 아니라 저기 빠져가지고 손절가로 터치를 했죠. 네. 근데 두 번째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아니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삼목 에스폼이지만 뭐 LG 하우시스도 워낙 좋고 KCC나 아니면 한샘 그 중에서 하나는 같이 넣어보자. 리바트는 별론가요? 리바트가 현대가로 품은 다음에 완전 애가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리바트가 좀 너무 빠르지 않나요? 좀 리바트가 더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네, 리바트도. 현대 리바트로 이름이 그게 바뀌고 나서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하나는 그 홈쇼핑 쪽, 홈쇼핑이랑 그 다음에 백화점 쪽. 너무 그쪽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 뒤로. 근데 LG 하우시스도 이렇게 계속 갔으니까 뭐. 생생전 시즌 1에서부터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작년 여름부터. 한샘도 그러지 않았어요? 한샘이 최고죠. 한샘이 1등이죠, 한샘이. 근데 지금 한샘 외국인 수급 보면은 네. 정말 진짜 위에서 살라고. 아니 오늘도 샀는데 오늘도 외국인들 그렇게 살려고 사왔는데 하는, 2천억인가 샀어요 오늘도. 위에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 아 진짜 한샘은 정말 회사 지분 인수. 회사 사갈 것 같아요 진짜로. 어떤 걸 가장 넣고 싶으세요? 삼목의 스폰? 아니, 개인적으로 뭐 챌린저는 삼목의 스푼이 좋긴 한데 한번 네. 손절이 나갔기 때문에 저는 뭐 한샘이나 LG 하우시스 뉴모델링. 한샘 갑시다, 한샘. 한샘. 그래요. 한샘 못 샀잖아 우리. 한샘 갑시다. 한샘은 진짜 빠져도 LG 하우시스는 솔직히 그 지금 여기 전문가님들 중에 포트에 뭐 대부분 40~50%씩 수익 나 있을 거예요. 근데 한샘은 잘 안 못 사는 주식이지 정말. 네, 그러면은 한샘 일단 대기입니까? 한샘? 아니요, S리그 챌린지로 들어가는 걸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고. 네, 한샘은 내일 진짜 시초 한 자리 발에 남았네? S리그 챌린지로. 한 자리 남았어, 챌린지. 한 자리 남았네. 아니요. 지금 네 자리가 비었어요. 위쪽으로 그래가지고. 올라갔구나. 네, 한샘 세 자리 남았습니다. 세 자리. 자리 경쟁이 치열해. 챌린지에 올리는. DJ 박정부장님 오늘 종목 못 치고. 특이한 거 보셨을 것 종목, 같아요. 특이한 종목. 사람의 네이처를 특이했어요, 저번 주에. 이게 집어서. 정말 면목 없는데 이게 참 이게 되게 왜냐면 들으면 이름만 들어도 되게 재미없게 느낄 수 있는데 모멘텀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실 이거 네, 그래서 사실 뭔지 시원하게 좀. 상반기 네. 주식시장 사실 상장, 그러니까 IPO를 하는데 IPO 돼요. 얼마나 없으면 오이솔루션 같은, 물론 회사를 이제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사이즈가 이제 큰 게 사실 별로 없었는데 네. 다음 달에 BGF 리테일, 그러니까 보강 패밀리 마트죠. 그쵸. 네. 5월 달에 상장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동종업계에 기존에 상장되어 있던 회사는 그 이제 새로 상장된 애들이 이제 고프리미엄을 받다 보니까 얘라고 안 되겠어라고 하면서 같이 이제 주가가 동반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이요? 이제 지금 상단 게 올라가는 박스권 하단에 이제 그 밴드 하단. 보강유마트 그 코스피 200 들어가나요? 네, 거래소로 들어갑니다. 거래소로 들어가네. 200은 아니죠? 200은 아마 바로 편입은 안 되겠죠. 200 아니 코스코 그런 경우는 꼭 펀드 매니저 중에 이렇게 리밸런싱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보강 패밀리마트 생기면은 리테일 좀 빼고 해서 이쪽 넣는 경향도 가끔 있어서 어느 정도 약간 도박이겠네. 이 규모 면에서는 사실 이 보강보다 GS 리테일이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영업이익이.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괜찮군요. 큰 뭐 이렇게 이탈은 없을 거라고. 보강 잘 가야 됩니다. 제 처남이 다니는 회사입니다. 결혼하셨어요? 처남. 아니요, 여동생.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에이스 전문가님. 아니, 처남은 처남이 아니구나. 뭐지? 예비 매부. 족보가 상당히 네. 어려워서. 어려워요. 네. 어린 매형이 더 어려워. 매형 아니에요. 매제. 네. 어린 매형이시죠? 저 후보 종목 와이소라고 뷰웍스 있습니다. 뷰웍스. 다시 도전해. 뷰웍스. 바텍, 뷰웍스 같이 다니는데 아니, 뭐. 바텍 갔고요. 뷰웍스는 좀 덜 가서. 바텍은 뷰웍스는 갑자기 왜? 아니요, 좋아요. 실적 때문에. 좋아요. 실적 때문에요? 뷰웍스 호가를 봤는데 네. 잘 잡아먹더라고요. 바텍은 뭐 바텍 포기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원분들이 수익이 잘 나고 있어서 바텍 포기했어요. 저. 바텍 좋죠. 안 하고 만다네. 바텍은 가면 그냥 따블이에요. 움직이면. 그리고 우리가 안타까운 게 그 반도체가 참 유인테크 죄송합니다. 네. 괜히 유인테크 저희가 방송에서 끝내고 나서 13% 찍고 왔더라고요. 팔고 난 다음 날. 팔고 난 다음 날. 참 면목이 없어서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런 날도. 근데 원익 IPS 넣자 그랬는데 다들 안 넣으셔가지고. 지금 책임 전가하시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저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그런 종목 많았잖아요. CJ에 연구를 했고. 원익 IPS를 LG전자만큼 얘기를 해줬으면 우리가 분명히 반대를 못했지. 그렇죠.
그냥 슥 클릭에 끼워놨잖아요. 네, 지금까지 한샘은 이제 S리그 챌린지그룹 편입이 됐고요. GS 리테일, Y솔, 그리고 뷰웍스까지 나왔습니다. 제이슬리 전문가님 종목을 아직 안 들어봤어요. 챌린지에 좀 어울리는 종목 하나. 네. 근데 S리그를 노렸는데 다시 챌린지에 다시 도전하는 종목 하나. 그렇게 좀 두 종목 준비를 했는데요. 네. IT 부품 쪽 한번 갑니다. 5월달 애플 나오면 이제 애플 6 준비해야죠, 이제 우리? 그쵸. 그러면서 아바텍 던집니다. 아바텍이요? 네, 아바텍 최근 들어서 뭐 상당히 뭐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얘네 애플향에 대한 것들이 있고, 뭐 신제품 패널 얘기가 있고, 네, ITO 코팅 부분에 어떤 실적 큰 폭의 뭐 증가세가 나올 것이다, 이게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에 이렇게 오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뭐 실적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얘기를 했었고, 결국에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모멘텀이 좀 많이 작용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아바텍이 여기에서 지금 거의 뭐 고점 부분에서 한번 밀렸어요. 13,000원대에서 밀렸는데, 아바텍 지지 잘하네요, 근데. 좀 한번 탄템포 이렇게 지지받고, 차트를 되지? 차티스트 아니에요? 아니에요. 딱 보자마자 기업 내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지 잘 받고 있는데, 이런, 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월봉으로 보시면은 거의 지금 2년 동안의 그 박스 돌파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터진다고 하면은 업사이드 좀 높게 잡을 수 있는 챌린지에 어울리는 종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실적 증가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거죠? 두 번째는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두 번째 종목은 자동차 부품 쪽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라 비스티온 했다가, 그냥 뭐. 아니요. 소소하게. 네, 소소하게. 네, 그래도 잘 먹고 나왔죠. 이번 종목은 현대 위와 갑니다. 약간 기계 쪽과, 네. 위아요? 네. 현대 자동차 위아요. 부품까지 어울리는 종목들인데, 위아가 좀 사업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얘네들이 하는 게 이제 주로 엔진 미션 쪽이고, 그 다음에 CV 조인트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얘네가 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사륜구동, 우리가 4WD라고 하죠. 그쵸? 근데 양산차를 이제 2015년도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현대차에서 풀타임 4륜에 대한 니즈가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아마 양산을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차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다들 좋아하는 뭐 아우디가 대표적인 풀타임 4륜이고, 그다음에 포르쉐 풀타임 4륜을 지향하고 있는 차들이 있는데, 현대차도 결국에는 지금 그 방향으로? 네, 전륜 구조에서 후륜 쪽 차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고객들 니즈에서.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풀타임 4륜 쪽의 어떤 양산차들이 이제 내년까지 좀 나온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좀 한 번 정도, 지금 뭐 주가도 좀 아름답게 받았고요. 최근 들어서 뭐 좀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소 무거울 수는 있지만. 나도 많이 무겁긴. 근데 얘가 움직일 때는 네. 봉을 하나, 움직일 때는 봉을 하나. 최근 들어서 기관하고 연기금 투신권에서 위아를 담는 수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냥 여기 지금 박스권이라고 보는데, 장기 이평선 돌파하면 골든크로스가 한번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네. 한번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챌린지지만 올라타면 얘도 S리그 클래식에서도 이제 날개 달고 이제 갈 놈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두 종목. 들어보니까 제일 현대위아가 저는 마음에 싹 와닿네요. 그래요? 네. 오히려 지금 클래식으로 올라가는 게 나은 것 같은 종목이. 좀 더 빠지나요?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저는 뛰었으니까. 제가 이번 주 클래식에서 두 종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도전 다시 한번 초심으로. 제가 원래 챌린지에서 올라온 놈 아닙니까? 파라다이스 이런 그 서름과 그런 핍박에서. 근데 그때랑은 종목 성격이 좀 다른데. 이제 저도 이제 좀 안전하게 가는 걸 취하기 때문에. 예. 네. 아무튼. 네, 지금 종목 그래서 자리는 3개가 비었는데 5개 종목이 나왔어요. GS 리테일, Y솔, 뷰웍스, 아바텍, 그리고 현대위아까지 나왔는데. 하림하고 SK 브로드밴드랑 덕산하이메탈, 마크로젠 4종목 빠진 거 아닌가요? 하림, 스맥, SK 브로드밴드, 마크로젠 이렇게 4종목 빠졌고요. 덕산하이메탈은 빠질지 말지 그쵸. 고민하다가 아직 빼요. 뺄까요? 예. 저도 근데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약간 애매하긴 한데 모멘텀이 덕산 하이메탈 어떻게 그거보다, 그러니까 네. 내가 말하는 거는 덕선하이멜보다 여기서 지금 얘기했던 종목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의 저도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해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잘 간다고 해도 사실 마이너스 7% 손실이기 때문에
그냥 보합권 정도로만 올라올 것 같아서 차라리 이거보다는 지금 나온 5개 종목들을 넣는 게 저도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챌린지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종목들이 좀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청취하시는 회원분들도 그거를 좀 감안해서 아마 그 대응을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덕산 하이메탈이 좀 빠지고 어쨌든 덕산 하이메탈 같은 이 정도 손실이면은 저희 오늘 들어가는 종목들로 충분히 교체 매매를 통해서 손실 복구가 가능한 종목들이 또 있기 때문에 맞다. 이 종목은 안 했네요. 지금 자리 하나 비었다고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고요. 왜냐면 제 아는 이제 동생이 이제 대구건설에 다니는데 정보범에? 정보면 아니고요. 그 요즘 그냥 시장 어떠냐 그랬는데 상당히 좀 많이 달라졌대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고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냥 잘 시공사지만 이제 상당히 예전보다 건설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고 괜찮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마침 대우건설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렸어요 오늘. 네. 오늘 한 1,100억 나왔거든요. 예상이 900억이었는데 200억대 훨씬 높게 나왔는데 그런 모멘텀 좀 있는데 그 두 번째로는 건설업종이 오늘 유일하게 안 빠졌다고? 강했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뭐 관심으로만 건설 지금 덤비기 좀 그렇긴 해요. 자, 이거 확실히 넘으면 다음 주에 이거 대우건설 확 올랐는데 자, 내가 얘기했지 이런 게 없대요. 오늘 6% 올라가지고 좀 부담스러워요. 오늘 말고 전 그래서 이제 하나 유일하게 이제 대우건설 물론 아는 동생이 다니지만 대우건설을 별로 좋아하진 않고 다른 게 더 좋아. 저는 현대산업. 현대산업이요? LG건설이 있었으면 LG건설을 아유, 좋아했는데. LIG건설 얘기도 하지 마세요. LIG건설이 하고 있는데 얘기도 하지 마세요. 현대산업이 조금 현대산업 개발이죠. 근데 조금 현대산업 개발은 조금 두고 보아야 될 자리라서.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이걸 난 추천한다라는 건 아니고 그냥 청취자분들 관심 갖고 보시라. 5종목이라서 추가로 얘기하면 안 되지 않나요?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냥 얘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니, 더 좋은 종목 있으면 6종목 중에 경합을 벌이는 거죠. 다음 기회에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대림산업, 현대산업, 대우건설 중에 뭐 이렇게 대충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다음 주 정도 돼봐야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원래 대우건설이 너무 많이 올라서. 다음 주 중에 차트 보고 잡는 거 아니죠? 아니죠. 내용 듣고. 내용 듣고. 네, 내용 듣고. 실적 보고. 네, 왜냐면 이제 대우건설 실적 한번 나왔으니까 얘네도 이제 조금 비교해봐야죠. 네, S리그 챌린지에 4자리가 남았는데 5개 종목 중에서 그러면은 한 종목만 빼고 들어가게 되겠네요. 일단 GS 리테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와닿진 않네요, 리테일이. 네. 많이 와닿진 않네요. 뭐 이거 강하게 느낌이 오지는. 희한하게 IPO 내면 보강 쪽 담고 싶은 생각이 썩 드네. 그러니까 이거 했다가 나중에 그 상장되면 그때 옮겨. 그때 보는 걸로. GS 리테일 나쁘진 않죠. 나빼던데. 아니, 저기 누구지? 우리 저희 누구야? DJ박 전문가님이 하는 종목들은 다 나쁘진 않아요. 정말. 다 주옥 같은 종목들이라 정말 좋은 종목들인데. 재료도 신선하고요. 막상 이 매수 버튼이 잘 안 나가는 종목이라는 게 이제. 주옥 같은 종목인데 이걸 빨리 읽으면. 거래량이 아주 좋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매매하기 쉽지 않는 거죠. 들어오면은 기관에서 매수세 세게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GS 리테일인데 지금 외국인이 좀 많이 사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죠. 밑에서 단권이 있는데. 그럼 GS 리테일 빼고 나머지 4종목으로 다 들어가게 돼요? 그럼 4종목. 4종목 뭐가 있죠? 와이솔, 뷰억스, 아바텍, 현대. 제가 하나 욕심쟁이니까 제가 하나 뺄게요. 아니 근데 욕심쟁이니까 느는 게 아니라 뺀다고요? 하나 빼고 GS 하는 게 어떠? 아니면은 아니 이거는 와이솔하고 뷰옥스 하나를 가져가시든가. 5월에는 주식을 팔아라라니 때문에 다들 하나 가져가시든가. GS 리테일 할 때 이제 우리 에이스 선배님 종목 안 냈어요 오늘? 저 한샘이요. 네, 한샘은 이미 들어갔죠. 네. 챌린지에 이미 들어갔죠. 저는 이런 논쟁이 필요 없는 종목을 한 맺혀가지고 저는 무조건 사고 싶어요, 진짜. 저희 4종목 와이솔, 뷰억스, 아바텍, 현대위아 바로 챌린지로 근데 DJ박 전문가님 나 종목은 넣고 싶은데. 아까 이제 표정들을 봤거든요, 제가. 네. 근데 표정을 제가 GS 리테일 했을 때 표정 이제들이
사람인 HR 빼고 들어가는 거 어때요? 네, 나 그거 좋다. 그러면은 사람인 HR 빼고 사람이는 아니야 다음 주에. 그러면 다음 주에 뭐 나오나 보다. 네. 그건 되겠네. 토닥토닥 어깨도 들어주는 소리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 챌린지에서 1등 저기 수익률 종목이 애경유화예요. 할입니다. 아니 할인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애경유화예요. 우리 저기 네. DJ박 전문가님 종목이에요. 그렇죠. DJ박 전문가님께서 3월 19일에 네, 진짜. 잘하시네. 아니 왜 이렇게 예. 잘하신다고. 예. 기가 막히는 한 주 더 보겠습니다. 한 주 더 보고 다음 주에 괜찮으면 다시. 그럼 나머지 4종목이 GS 리테일보다는 일단 더 낫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난 아바텍 잘 모르겠던데. 너무 무섭던데. 나도 아바텍은 조금 그래요. 네, 아바텍. 시작된 거에 또 테러. 저 아바텍 말고 고려아연 어떤가요? 아, 뭘 자기 거 지금 넣는 거예요? 고려아연이 아바텍 일단 어우씨, 아바텍보단 고려아연인데? 고려아연인데 빵빵. 애매하다. 근데 이거 아, 빵빵이네? 모멘텀도 좀 있어. 아바텍 차트하면 수급 안 보이니까 수급. 모멘텀도. 아니 근데 뭐 고려아연은 좀 너무 좀 무거우니까. 네. 현대비아도. 하림은? 하림이요? 하림 잘 갔잖아요. 한샘. 한샘 탄력 엄청 쩔어요. 상한가를 막 가는 종목인데. 제 종목에 한샘만 계속 홀딩하고 있었어도 지금 수익률이 150%를 넘었어요. 아니, 한샘은 그리고 절대 무거운 종목이 아니라 장중에 상한가를 갔다 오는 종목이에요. 150%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제가 이 팟캐스트 말고 뭐 리치캠프부에서 43,000원에 추천했던 게 한샘이었는데 자, 그대로 가죠. 논쟁이 계속 심해지는데. 그러게요. 빨리. 좀 까지마. 한샘 내일 시초가에 S리그 클래식으로 편입이 되고요. 와이솔, 뷰웍스, 아바텍 그리고 현대위아도 내일 S리그 챌린지로 시초가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클래식 그리고 챌린지 종목들 다 완성됐습니다. 다들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제게 네. 2개나 들어가서 대만족하고 있는데 와이서 빼고 고려한 듣고 싶은 생각이 좀 갑자기 네, 뭐 다음에 하죠 뭐. 뭐 클래식에서도 제 종목도 잘 달리고 있고. 네, 다음 주 수익률을 좀 기대해 볼게요. 다른 때보다도 평소보다도 더 많이 궁금해질 것 같네요. 요즘 워낙 또 장세가 안 좋다 보니까. 아무튼 기대를 많이 해보겠고요. 그리고 결정 이번 주 주도주 시간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오늘 편입된 종목들 좀 잘 갈 수 있도록 함께 좀 바래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